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밤샘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네, 그럼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신아람 기자, 이 전 대통령이 오늘 아침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 21시간 만인 오늘 오전 6시 25분 이곳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섰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어제 포토라인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지만 오늘은 심경과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취재진과 변호인단을 향해 다들 수고하셨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내내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자체는 자정쯤에 끝났지만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검토하는데 6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논현동 자택으로 바로 돌아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출발한 지 8분 만인 오전 6시 33분 논현동 자택에 도착했습니다. 자택 앞에선 그의 참모들이 이 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서 맹현규 전 장관과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김유재 전 수석과 유인촌 전 장관 등 20명 안팎의 참모들이 새벽 2시를 전후로 논현동에 모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휴식을 취한 뒤 변호인단 그리고 참모들과 함께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검찰 출석 21시간 만에 집에 돌아갔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사회부 법조팀 강영석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귀가하면서 어떤 말을 남겼는지 일단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가 들리지 않으니까 더 없습니까? 네, 강 기자가 일단 키워드로 좀 요약을 해봤죠. 첫 번째 네. 키워드는 뭡니까? 네, 1844일로 정했는데요. 바로 어제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지 184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 검찰 조사를 받으러 이제 간 건데 네. 무려 거의 뭐 7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만큼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 지난 사건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09일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지났다는 얘기인데 적폐청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쭉 진행이 돼 왔고 실제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날까지 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귀가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피곤한 모습이 그렇게 얼굴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네. 예. 뭐 물론 포토라인 앞에서는 약간 여유 있는 표정을 보였는데요. 네. 저희 이제 앞에 나가 있던 취재진들이 그 네. 주변인 분들에게 물어봤었는데 심신이 지쳐 있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조사를 장시간 동안 받으면서 그렇게 사실 체력적으로 굉장히 좀 지쳐 있던 상태였던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었습니다. 화면과는 또 다른 네. 모습이군요. 그렇죠. 네. 귀갓길에도 지지자들이나 뭐 시위대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과거에 전직 대통령들이 수사를 받으러 갈 때나 귀갓길에는 항상 지지자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노란 손수건, 그 예전에 이제 보면은 노란색 색깔로 하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있었고, 예. 그리고 실제로 저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해 수사 당시에는 그 태극기 집회가 많이 열렸었죠. 네. 그런데 올해는 이제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았고 그 귀갓길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전직 의원들 내지는 전직 장관들이 네. 자택에서 이 전 대통령을 기다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오늘 가장 관심 있는 사람 바로 화면에 이제 곧 보이는 저 모자 쓰고 있는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입니다. 네.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굉장히 화제를 많이 났었고 두 사람 사이 가까운 걸로 알려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어제 유인촌 전 장관은 오늘 새벽의 모습. 그렇죠. 오늘 예. 새벽 1시 55분쯤 거의 새벽 2시가 다 돼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예.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재임했을 때 당시에는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는 문체부 장관을 지냈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뭐 오해도 있었고 또 실제로 이제 두 분의 인연이 약간 좀 특이했던 거는 이 1991년도에 나왔던 드라마 야망의 세월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렇죠. 당시에 이제 주인공 역할이 유인촌 씨가 있었고
그 주인공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거든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좀 인연도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 네, 그 대선 당시에도 굉장히 유인촌 씨가 선거 유세에 적극 참여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되면 유인촌 장관이 문체부나 뭐 한 자리를 맡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솔솔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끈끈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보면은 그뭐 맹영규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랄지, 뭐 예. 장다사로 기획관이랄지, 뭐 김의제 수석 그리고 또 뭐 이동관 수석 이런 분들이 자택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다렸거든요. 예. 지지자들은 없었지만 측근들 그리고 이재호 전 의원 같은 경우, 예. 권성동 법사위원장, 조혜진 네. 의원 네. 지금 보이시는 저 김효재. 인물들이 네. 어제 상황인데요. 어제 네.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실제로 이제 자택에서 배웅을 해드렸고, 네. 저 중에 이제 또 측근들 한 6, 7명 정도는 자택으로 새벽으로 돌아와서 마중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이명박 전 대통령 귀가하면서 오늘은 특별한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었고요. 어제 이제 검찰 출석에 앞서서 포토라인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저 발언, 그러니까 어떤 말을 포토라인에서 할지 굉장히 신중하게 네.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A4 용지를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취재진들이 그 A4 용지에 쓰인 말들을 잘 살펴보니 읽지 않은 한 문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게 뭐 실수로 누락된 건가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좀 뺀 것으로 보이나요? 아마 고심 끝에 의도적으로 읽지 않은 것으로 네, 보입니다. 어떤 문장이죠? 지금 보여드린 대로 이번 일이 모든 정치적 상황을 떠나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예.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올 수 있는 문장인데 이 표적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만을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예. 네. 1월 17일 기자회견 당시에는 나를 향한 표적 수사다라고 강한 톤으로 비판을 했었는데 예. 아무래도 포토라인 앞에서 실제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자신의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낼 경우에 법치주의가 약간 훼손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이 대목에 대해서는 검찰 간부들과 면담 자리에서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편견 없이 조사를 해달라 네. 이런 말까지 한동훈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이제 녹차를 마시면서 예. 간부들과 이런 얘기를 나누긴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MB의 기나긴 하루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어제 21시간 동안 검찰청사에 있었습니다. 시간대별로 보자면 9시 22분 오전에 서울중앙지검에 도착을 했고요. 50분부터 조사가 시작돼서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오후 거의 자정이 다 된 시간에 조사는 끝났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새벽 1, 2시면 나올 걸로 봤는데 조서 검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네, 이유가 맞습니다. 뭡니까? 그 조서 검토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이게 바로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본인의 어떤 인정 내지는 불인정, 이 뉘앙스, 단어 하나 가지고도 법원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의미를 부여를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서로 남겨지는 기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검토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저 조사의 14시간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설명을 해드리면 예. 전반부에는 다스 관련 의혹에 대해서 7시간 가까이 조사를 했고 예. 그리고 후반부에는 나머지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 7시간 가까이 조사를 했습니다. 예. 네. 그 중간에 이제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이 1시간씩 있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총 14시간 중에 절반씩 진행을 한 건데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 4명이 돌아가면서 그 조사실 안으로 들어와서 입회를 예. 했고 예. 수사검사는 다스 관련해서 전반부에는 신봉수 부장검사 그리고 후반부에는 송경호 부장검사가 조사를 했고 예. 식사는 지금 보이시는 저 휴게실 1002호 휴게실에서 설렁탕과 곰탕을 시켜 먹었다고 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또 포착된 것이 이 전 대통령이 이제 메고 온 넥타이였는데 하늘색을 메고 왔거든요. 네. 여기서도 조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일부 이제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 하늘색 넥타이가 사실 2007년 대선 과정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할까? 상징적인 색깔로 이제 자리매김했었는데요. 예. 지금 화면처럼 대선에서 승리했을 당시에도 하늘색 넥타이를 착용했었고 그러네요. 그리고 재임 시절에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을 때도 하늘색 넥타이를 나란히 메고 나왔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도 저 하늘색 넥타이를 보고 정치권에서는 그만큼 이 전 대통령이
어제 조사 당일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었던 게 아니겠느냐 예. 이런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이 앞에 1844일을 먼저 짚어봤고요.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도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다스는 누구 것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정말 네. 궁금합니다. 네. 뭐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꾸준히 나왔던 얘기였죠. 다스는 누구 겁니까?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도 가장 중요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가 출발점이 다스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봉수 부장검사가 조사가 처음 시작되자마자 다스 관련 혐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예. 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결국 내 건 아니다. 네. 뭐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는 취지로 본인과는 관계없는 회사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혐의가 이제 다스에서 시작돼서 나머지 차명재산 내지는 비자금, 횡령, 조세 포탈까지 이어지는 혐의들이 예.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두 부인을 하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다스 관련해서도 혐의가 여러 가지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이제 차명재산 의혹도 있고, 그리고 소송비용 대납도 있고, 그 밖에도 뭐 다른 의혹들도 있는데 다 전부 부인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또 특히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 있는 사건이 있었죠. 네. 바로 그 다스 관련해서 그 기록물들이 영포 빌딩 지하 2층에서 그렇죠. 발견된 건데 네. 이거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 실무적인 차원에서 일어났던 실수 같다. 네. 나는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런 취지로 한마디로 그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혐의별로 따지면 나와는 무관한 재산이다. 그다음에 삼성다스 소송비용 대납은 수사 이전까지는 몰랐던 일이다. 네. 네. 그리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이제 수수 관련해서는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 내가 어떻게 국정원 돈을 갖다 쓰느냐. 이렇게 또 부인을 했다고 하고요. 민간 영역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나와는 무관하다. 측근들의 일탈까지는 내가 책임 못 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단 한 가지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뭐 아마 14시간을 조사받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모든 사실관계를 부인하진 못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단순하게 이런 혐의를 추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앞서 조사에서 관련자들 내지는 피의자들의 진술과 물증을 함께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제 조사에서 뭐 김백준 전 기획관이랄지 이런 측근들의 진술을 전해 듣고 나서 정말 그런 진술을 받았느냐,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부인하면서 그 측근들의 진술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예. 네, 이 전 대통령 어쨌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잠시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경우든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고 또 그 법은 어떤 경우도 정치적 의도와 국민적 감정만을 가지고 법의 잣대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검찰의 공정한 수사와 앞으로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어제만 해도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범죄 혐의가 너무 많다라고 해서 네.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오늘 아침 회의에서 저희가 민주당 관련된 발언을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 발언을 좀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검찰 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이제 신병 처리가 그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른 예. 만큼 괜히 정치권에서 자극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한 것 같은데요. 네. 아마 뭐 이번 주 내지는 뭐 다음 주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가 이제 어떻게든 결론이 날 전망인데요. 예. 그 이후에 아마 정치권 반응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주요 두 가지 키워드를 알아봤고요. 마지막 키워드가 있죠. 강 기자 뭡니까? 마지막 키워드는 히든 카드라고 네, 정해봤습니다. 히든 카드. 네, 이 키워드를 정한 이유는 이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마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은 이대로 검찰의 재판에 넘기느냐 내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혐의를 보강 수사해서 넘기느냐. 네. 그런데 이제 후자로 가게 될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들이 실제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걸 이제 언론에 보도될 수 있거든요. 네. 네. 예컨대 어제만 해도 김윤옥 여사에 대한 의혹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 김윤옥 여사가 이제 그 과거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네. 사위죠.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를 통해서 수억 원을 전달했다라는
있다라는 의혹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상주 전무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접촉을 해봤지만 본인과는 실제로 저희가 통화를 하지 못했고 예. 다만 변호인 측에서는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검찰의 반응인데요. 예전에 김윤옥 여사와 관련됐던 혐의가 원래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10만 달러를 건넸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 10만 달러를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만 해도 김윤옥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계획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었습니다. 예. 네. 하지만 어제 이 첫 보도가 나온 이후에 검찰에서는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건 맞다. 아, 그러니까 마치 이게 전체가 틀렸다라는 취지는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그리고 이제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제 조서 내용들을 검토를 해보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추가하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김윤옥 여사에 대한 혐의를 수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대목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아, 네. 그렇다면 사위가 뇌물이든 뭐 정치자금이든 뭐 후원금이든 어떤 명목으로 이팔성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걸 장모한테 갖다 줬다. 이렇게 증언했다는 것을 검찰이 확보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을 압박하는 히든카드로 사용할 것이다. 이 네. 얘기인가요? 뭐 그런 비슷한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있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었죠. 예. 그리고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청사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귀가한 이후에 예. 당시 권양숙 여사에 대한 100만 달러 수수 혐의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랬었죠. 그게 5월 초였는데요. 네. 당시 이제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서 100만 달러를 건네받았다는 의혹이 5월 초에 제기됐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검찰도 제소한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었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도 되풀이되지 않으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아무래도 가족이 이게 거론되고 사법 처리 대상에 오른다고 한다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네. 없는 거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가족과 관련된 것들은 특히나 이제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이상득 전 의원이랄지 이상은 다스 회장이랄지 친형들도 검찰 조사를 그렇죠. 받았고 아들 이시영 씨도 검찰 조사를 받았고 그랬죠. 하지만 아직까지 부인만. 부인만 했고 또 아직 구속 상태로 재판에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은 없었거든요. 네. 하지만 실제로 부인에 대한 김인옥 여사에 대한 조사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이거를 공공연하게 내비치지는 않겠지만 은연중에 물밑에서 수사를 해서 실제로 혐의가 드러나게 되면 나오는 대로 수사를 했다라는 이제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상황은 아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이 전 대통령이 오늘 어쨌든 귀가를 했는데 뭐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지만 검찰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이렇게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네.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많이 얘기를 거론이 네. 되고 있는데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이제 가장 20개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어제 첫 재판에 나와서도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굉장히 불리한 취지로 본인이 직접 자청을 해서 진술을 했거든요. 예. 네. 이만큼 그런 김백준 전 기획관마저 방조범에도 불구하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네. 주범으로 공소장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에서 여러 차례 적시됐던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넘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가장 많고요. 예. 사실 법원에서 가장 크게 고려를 하는 게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아. 네. 뭐 사안의 중대성이랄지 뭐 도주의 우려 이런 것도 물론 고려를 하지만 법원이 기각과 발부에 가장 큰 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 법관들도 다 손을 꼽고 있지만 예. 바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인데 예. 현재까지 아직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혐의와 관련된 피의자들 내지는 참고인들이 불구속 상태에 있는 피의자들이 많습니다. 예. 네. 그렇다 보니까 검찰로서도 그리고 법원으로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 이제 이런 취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도 이제 조만간 수사 결과를 종합을 해서 대검에 보고를 하고 문무일 검찰총장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서 청와대로 보고를 한 뒤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장 기자가 조금 전에 소개해줬던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44일 만에 검찰에 섰고요. 그리고 이제 다스는 누구 것이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검찰이 김용 여사 등 히든카드를 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을 압박할 것이란 내용까지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시점은 언제가 될지, 구속영장은 언제 청구가 될지 등등이 관심사로 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어제 성폭행 혐의로 또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비서 김지은 씨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서상희 기자.
네, 서울 서부지검입니다. 네, 어제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됐죠. 거기에 적힌 안전지사의 혐의는 뭡니까? 네, 안희정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 A씨는 어제 변호인단을 통해 이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모두 3가지 혐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간음, 그리고 강제 추행입니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안전지사로부터 성폭행 3번, 그리고 성추행 4번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안전지사가 현직 도지사였던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도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면서요. 네, 앞서 첫 번째 고소인이죠. 김지은 씨는 자신을 향한 악의적인 소문과 또 신상 털기 같은 그런 2차 피해가 고통스럽다며 자필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두 번째 고소인인 A씨 역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자신의 신분이나 거주지 등이 노출될까 봐 몹시 두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 변호인단은 때문에 위급 상황 때 검찰 수사팀이 A씨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또 이 조사도 비공개로 받을 수 있게 또 피해자 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소환 조사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이르면 오는 주말쯤 안전지사의 소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제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된 만큼 안전지사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검찰은 이번 고소 사건과 함께 김지은 씨 사건을 더불어서 신속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안전지사의 충남도청 집무실을 이틀째 압수수색한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출가 이윤택 씨 등 성폭행 혐의 등을 조사하는 경찰은 다가오는 오는 17일 오전 이윤택 씨를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정봉주 전 의원이 조금 전 민주당에 복당 신청서를 냈습니다. 당이 허위 사실로 복당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기정 기자. 네, 국기입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 당초 민주당 서울시당에 복당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갑자기 민주당 중앙당으로 바꿔서 복당을 신청한 이유가 혹시 따로 있습니까? 네,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정봉주 전 의원이 조금 전인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여의도의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찾아 복당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당에 냈던 복당 신청을 철회하고 중앙당의 심사를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당사를 찾은 정 전 의원은 광역단체장 출마가 목적이면 중앙당에서 심사하는 게 관례라며 신청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인터넷 언론의 보도에 대해선 허위라며 제기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거듭 부인했습니다. 정 전 의원이 중앙당에 복당을 신청하면서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정 전 의원의 복당 심사는 연기될 전망입니다. 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결국 충남지사 도전의 뜻을 접었죠. 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였던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오후 전격적으로 출마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불륜과 내연녀 부정공천 의혹이 제기된 지 8일 만입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은 더러운 의혹을 덮어쓴 채 사퇴하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라 싸울 시간이 필요했다며 사퇴를 미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퇴와는 별개로 법의 심판을 통해 명예를 되찾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라며 박 예비후보의 결단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투가 이 지방선거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꼭 90일 앞두고 정권 심판론을 내건 자유한국당이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을 시작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선거 준비에 뛰어들었지만 고민도 많아 보입니다. 박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앉았다 섰다 두리번거리고 농담인 듯 농담 아닌 신경전도 주고받습니다. 면접 시험처럼 어떤 거 해야지 말랑 되게 좋았어. 기념 촬영 때도 눈치를 살피더니 면접장에 들어서서는 너나 할 것 없이 90도 인사로 바쁩니다. 자유한국당이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을 시작으로 공천 채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내 유력 후보들 상당수가 공천 면접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병준 전 국민대 교수와 충남의 이인재 전 의원, 경남의 윤한홍 의원 등은 아직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주요 지역의 경우 경선보다 전략 공천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경선을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됩니다. 경선을 위한 경선은 의미가 없죠. 한국당은 다음 주 전략 공천 지역을 선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국 17곳에 공천 신청자가 31명에 그치고 전남 전북은 아예 지원자가 없어 인물란만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준회입니다. 네, 정치인이 자기가 쓴 책을 파는 일은 때때로 액수를 공개할 필요가 없는 기부금 창구로 간주되곤 했습니다. 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요즘도 출판 기념회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심조심하는 기색이 엿보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준비 중인 우상호 의원의 출판 기념회. 누가 얼마를 내는지 볼 수 있도록 개방된 모금함을 놓았습니다. 경쟁자인 박영선 의원은 서점에서 행사를 열어 정가에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전해철 의원은 아예 책 판매대를 없앴습니다. 정치인들의 출판 기념회는 그동안 정가보다 더 비싸게 팔아도 수익을 신고할 의무가 없어서 정치 자금을 모으는 수단으로 악용됐습니다. 높은 당 지지율에도 당에서 성추문 등 논란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비판을 의식해 몸을 한껏 낮춘 듯한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구태의연한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일부 출판 기념회에서는 여전히 5만 원짜리 지폐 뭉치가 오가기도 합니다. 책값으로 내신 액수가 좀 큰 것 같아서. 정치인이잖아요. 저희 회장님하고 좀 잘 되고 계신데 제가 대신 왔어요. 책 판매 수익을 신고하게 하는 등 출판 기념회를 제한하는 법안들이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제는 정치인들의 의지에만 맡기는 대신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관련 소식 직접 취재한 김민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도 저렇게 아직도 돈 봉투 넣는군요. 네, 이제 오늘부터 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부터 안 되는 거예요? 네, 후보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책을 낼 예정이라면서요? 네, 어제 SNS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네. 출판 기념회를 하겠다기보다는 이제 책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목은 꿈꾸는 로맨티스트라는 제목인데요. 아, 책 제목이 꿈꾸는 로맨티스트. 네, 지금 보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의 전국 운영에 대한 소신을 정리해서 책을 내겠다는 건데요. 네. 이렇게 꿈꾸는 로맨티스트라는 것은 예전 과거에도 본인이 그 미니 홈페이지 시절에 제목으로 썼던 제목이기도 해서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돼 네, 있는 거죠. 인연이 깊은 단어라고 합니다. 예. 어쨌든 듣고 보면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미투 운동과도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또 밝힌 걸. 네, 미묘한 시점에 좀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요. 네. 이번에 발간할 책의 제목, 이 꿈꾸는 로맨티스트라는 제목이 이전 저서인 나 돌아가고 싶다의 한 꼭지라고 합니다. 예. 여기에는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됐던 학창 시절 에피소드가 실려 있어서 이제 주목을 받았던 책이기도 합니다. 이번 책에는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논란이 된 대목은 이번에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봉주 전 의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9시 45분에 복당 신청서를 냈는데 복당 신청서를 내면서 자, 지금 한참 일고 있는 이 성추행 의혹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그분을 왜 고소하죠? 그분은 이 쟁점에 끼어들고 싶은 사람일 뿐입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온갖 부정한 행위를 해서 미건스에서 제명됐던 사람입니다. 그중에서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가장 허위라고 판단한 부분만 저희가 추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을 호텔로 데려다 줬다 하는 사람이 이제 어제 드디어 실명을 공개하고 이제 얼굴까지 공개한 상태에서 내가 데려다 준 거 맞다. 왜 정봉주 전 의원은 거짓말하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진실 공방이 오가고 있으니까 왜 그럼 그 사람은 고소하지 않느냐라고 했던 데 대한 반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설명하기로는 이 쟁점에 정말 끼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인데 내가 왜 고소를 해서 더
두느냐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인데요. 그 어제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실명을 공개하면서 정봉주 의원에 대한 폭로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도 또 배경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이거 보고 그 보도를 하면서 본인이 정봉주 전 의원의 추종자들로부터 지금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 예. 말할 수 없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예. 있다라고 하면서 정 전 의원이 좀 공지를 내려서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해달라 예. 이런 말도 덧붙였거든요. 예. 아무래도 실명과 이름까지 사진까지 공개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예. 마침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그 당에서 이렇게 나가게 될 때는 이제 BBK 사건으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었습니까? 네, 네. 이제 그 이후에 마침 또 이제 공교롭게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검찰 포토라인에 섰는데, 자, 이 부분 때문에 내가 당에서 나왔으니 이 부분이 이제 해결됐으니 나는 민주당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민주당에서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민주당은 사실상 지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보면은 지금 그동안 성추문에 의해서 이미지를 많이 타격을 입어서 지금 지방선거 걱정이 되는 데다가 그렇죠. 안희정 전 지사도 있고 박수현 전 대변인도 있고 그렇죠. 또 뭐 그만뒀습니다만 민병두 또 의원도 있고요. 네, 연이어서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데다가 또 하나 이 복당을 결정을 내리기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또 부담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네. 자꾸만 굴러가는 게 이슈가 되다 보면 당에 부담이 된다. 봐주기 아니냐 이런 좀 그 공격도 올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정봉주 전 의원 사태가 지금 보아하니 장기화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계속해서 추가 폭로가 나오고 있고 법적 고소가 이어지면서 장기화될 것 같으니까 네. 좀 그런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민주당이 그동안은 이 성범죄에 대해서만큼은 불관용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그랬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엄한 기준으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정봉주 전 의원과 이 닉네임 민국파의 이 이름을 공개했으니까 저 소개를 해드리면 정대일 씨인데 네. 이 두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SNS 등을 통해서 이제 맞붙고 있는 거잖아요. 정봉주 전 의원은 서울시장 캠프 준비 중에 이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용서를 빌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 정대일 씨는 지난 12월 10일 지난해겠네요. 정 전 의원이 카페 운영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강퇴 상황에서 어떻게 돕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 짧은 반성 메시지 하나 보내달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쪽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맞붙어 있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 폭로를 닉네임 민국파가 하니까 이제 자필 반성문까지 제출했던 사람 이렇게 예. 공격을 하고 싶었던 것 그 같은데요. 자필 반성문이 이 내용이란 얘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사면을 받고 복권을 받고 나서 이제 카페 운영할 사람이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좀 그 부탁을 했더니 지금 강퇴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물었더니 이제 뭐 짧은 반성 메시지 하나 정도 보내라 이런 문자 내용을 네. 공개하면서 뭐 그 정도 내용이지 자기가 엄청 잘못한 것처럼 하는 건 뭐 이렇게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정봉주 전 의원의 이 복당 신청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두 번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변호사를 통해서 이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그 장면 보시겠습니다. 여러 개라서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저희 유력추행, 유력가는 강제추행 포함되어 있고요. 죄명은 3개고요. 범죄 사실은 7개가 맞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김지은 씨와는 다른 점이요. 강제 추행 혐의가 포함되는데 이 부분을 포함시킨 게 이제 폭력이나 협박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공통적으로 김지은 씨와 똑같이 겹쳐지는 부분인데요. 새로 네. 들어간 게 강제 추행 부분입니다. 예. 이것을 보면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으면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네. 인정이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예. 죄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반항이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다면 인정이 된다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제 상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상급자였고 또 A씨 피해 여성 주장하는 여성이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예. 상급자 하급자의 관계로서 봤을 때 이런 점들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강제추행 혐의도 포함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동안 뭐 여러 차례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는 이게 그냥 합의하에 또는 사랑하는 사이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까지 사실로 드러난다면 안 전 지사의 도덕성에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죠. 네. 자, 이 두 사람이 각각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이 교묘하게 좀 다르다면서요. 네, 겹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초 폭로자인 김지은 씨는 2017년 7월, 작년 7월부터 올해 뭐 2월까지로 2월까지죠. 이야기를 예. 했는데 예. 두 번째 피해자는 그 전입니다.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라서 예. 사실상 그래픽이 나가니까 먼저요. 김지은 씨가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이 작년 7월과 8월, 9월, 그러니까 석 달 내리였고요. 네. 올해 2월 25일 날 마지막으로 당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A 씨, 두 번째 피해자는 지금 보면은 2015년 10월부터 예. 4차례 성추행은 있었는데 네. 2015년 뭐 충남이나 서울 근교에서 식당 이런 데서 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또 그 성폭행 관련해서는 3차례 있었는데 예. 서초 호텔, 서울 중구 호텔, 또 서울 여의도 호텔에서 다 호텔이네요. 네, 이렇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A 씨와 이런 그 관계가 있었던 걸로, 네. 성폭력이 있었던 걸로 지금 피해자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죠. 김지은 씨는 그 이후인 2017년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된다는 얘기죠. 네. 네. 자, 이 안희정 측은 어쨌든 해명을 제가 소개시켜드리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명을 해왔습니다. A 씨 또 김지은 씨와는 마찬가지로 좋은 감정 갖고 만났던 사이다. 구체적인 만남은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언제쯤, 이르면 이번 주말쯤 소환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내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인물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네. 끝까지 버틸 것 같았던 박수현 전 대변인 결국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네,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어제 사퇴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거기 내용에 보면요. 당초 3월 6일 날 이미 사퇴의 마음을 먹었지만 갑자기 악의적인 의혹들이 나와서 어떤 그 상황 변화가 생겼다. 그러니까 저 3월 6일이라는 게 안희정 전 지사의 이 김지은 씨 최초 폭로가 나온 그 시점입니다. 네, 그 시점인데요. 그때부터 이미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퇴의 마음을 굳혔지만 네. 본인에 대한 어떤 의혹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의혹을 덮어쓴 채로 사퇴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싸울 시간이 필요했다. 네. 그래서 당 최고위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당에는 소명을 했고 당에서도 자신의 소명을 모두 수용을 했다. 이런 예. 얘기를 하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어제 사퇴서에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던데요. 문 대통령이 정무수석까지 보내서 당을 설득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청와대 뭐 출마하라 마라 할 상황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인이 어쨌든 청와대 대변을 했으니까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이렇게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됐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낙마를 할 위기에 처했는데도 청와대가 날 믿고 해줬다라고 하는 뉘앙스처럼 보여요. 네, 충분히 그런 점을 어떤 이렇게 소구하려는 네. 모양이었는데요. 청와대나 당 모두에서 부인을 했습니다. 먼저 한병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가 뭐 출마를 하라 마라 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예. 했고요. 당 관계자는 청와대는 그냥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일 뿐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네. 부인을 한 상황입니다. 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안희정 전 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안희정 전 지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낙마를 하게 되면서 이 박수현 전 대변인도 비슷한 길을 걷게 돼서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다만 본인이 만약 정말 그 제기됐던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법적 다툼을 통해서 증명해 내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한반도 주변국 연쇄 방문을 마무리 짓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청와대는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 문제와 평화협정 체계를 한꺼번에 일괄 타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재원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자, 정의용 실장 오늘 보고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과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정 실장은 중국과 러시아 양국 지도자들이 한반도 상황의 긍정적 발전과 남북 화해 분위기를 크게 환영하며 문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단단한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오고 꽃이 핀다는 중국 옛말을 소개하면서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일본을 방문해 아베 총리와 만났는데요. 정 실장과 서 원장은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반도 주변국 연쇄 방문 결과를 보고합니다. 네, 청와대는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를 북한과 한꺼번에 타결하겠다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실패했던 비핵화 협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복잡하게 꼬인 매듭을 하나씩 푸는 방식이 아니라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는 방식이 되지 않겠냐고 설명했습니다. 고대 알렉산더 대왕이 전차에 얽힌 매듭을 일일이 푸는 대신 단칼에 잘라버린 일화를 예로 든 건데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보상을 제시했던 과거의 단계적 조치 대신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를 한꺼번에 논의하고 합의점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333 뉴스 먼저 사회 뉴스입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봄비는 반가운데 빗길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서울 구로구 서부 간선도로를 달리던 5톤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38살 임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서울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는데요. 소방대원들이 아래층 창문으로 다행히 끌어내려서 무사히 이렇게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한 뒤 창문 밖으로 투신을 시도한 겁니다. 다행히 남자친구가 여성을 극적으로 잡아버티면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한 남성이 사찰 정원에 있는 불상 앞으로 다가가죠. 잠시 후 이렇게 시조하면서 현금을 꺼냅니다. 이렇게 충북 청주와 증평 등 지역 교회와 사찰을 돌며 총 500여만 원을 훔친 50대가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뭘 조상신이 시켜서 그렇게 그랬다고 하죠. 조상신이 누가 뭐 조상이 나쁜 짓 하라고 시켜. 변명하는 거죠. 신도 행세를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린 건데요. 벌써 4번째 구속입니다. 다음은 인물 뉴스입니다. 향년 76세로 타계한 스티븐 호킹 박사. 노벨상 수상자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은 노벨상과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이 호킹 박사가 주장했던 빅뱅 이론 등이 현재의 기술로는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중에라도 만약에 입증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노벨상은 생존한 사람에게만 주기 때문에 그것 또한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위터로 해고 통보를 받은 틸러슨 전 국무장관 고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 close by thanking all for the privilege of serving beside you for the last 14 months. Importantly, to the 300+ million Americans, thank you.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감사 인사를 안 한 겁니다. 이 틸러슨 장관의 경질에 반발한 골드스타인 차관도 바로 해임됐습니다. 원조 한류 스타 배용준 씨가 자신의 연예기획사 키스트를 SM 엔터테인먼트에 매각하면서 거둔 차액이 350억 원 정도입니다. 특히 대금 일부를 주식으로 받아서 배용준 씨는 SM그룹의 3대 주주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당뇨병 환자 중에서 주 5, 6회 운동하는 환자는 운동을 하지 않는 환자보다 사망 위험이 33%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운동이 심혈관 질환과 고지혈증 위험을 낮추기 때문인데요. 다만 주 7회 매일 운동하는 건 그 효과가 반감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스타벅스가 한국 진출 18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000원에 팔리는 한 편의점 원두커피도 출시 2년 남짓 만에 1억 잔 판매를 돌파했는데요. 커피 소비도 양극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연금에 가입된 주택도 월세를 놓아서 추가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도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집을 비워둬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어제와는 사뭇 다른 날씨죠. 오늘 봄비가 대지를 촉촉히 적시고 있습니다. 조금 쌀쌀함까지 도는데 다행히 비가 오면서 어제 찾아왔던 고온 현상은 한층 누그러들었습니다. 어제는 서울이 22도 선으로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3월 중순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안성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25.7도까지 올랐고 광주와 대구가 24도를 웃돌면서 초여름 더위를 보인 곳도 많았습니다. 고온 현상은 오늘 전국에 단비가 내리면서 바로 해소될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봄꽃도 조금은 일찍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양재동 화일 공판장에서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정전 의원이 중앙당에 복당을 신청하면서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정전위원회 복당 심사는 연기될 전망입니다. 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결국 충남지사 도전의 뜻을 접었죠. 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였던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오후 전격적으로 출마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불륜과 내연녀 부정공천 의혹이 제기된 지 8일 만입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은 더러운 의혹을 덮어쓴 채 사퇴하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라 싸울 시간이 필요했다며 사퇴를 미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퇴와는 별개로 법의 심판을 통해 명예를 되찾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라며 박 예비후보의 결단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투가 이 지방선거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꼭 90일 앞두고 정권 심판론을 내건 자유한국당이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을 시작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선거 준비에 뛰어들었지만 고민도 많아 보입니다. 박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앉았다 섰다 두리번거리고 농담인 듯 농담 아닌 신경전도 주고받습니다. 면접 시험처럼 어떤 거 얘기지? 빨간색이 좋았어. 기념 촬영 때도 눈치를 살피더니 면접장에 들어서서는 너나 할 것 없이 90도 인사로 바쁩니다. 자유한국당이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을 시작으로 공천 채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내 유력 후보들 상당수가 공천 면접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병준 전 국민대 교수와 충남의 이인재 전 의원, 경남의 윤한홍 의원 등은 아직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주요 지역의 경우 경선보다 전략 공천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경선을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된다. 경선을 위한 경선은 의미가 없죠. 한국당은 다음 주 전략 공천 지역을 선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국 17곳에 공천 신청자가 31명에 그치고 전남 전북은 아예 지원자가 없어 인물난만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준회입니다. 네, 정치인이 자기가 쓴 책을 파는 일은 때때로 액수를 공개할 필요가 없는 기부금 창구로 간주되곤 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요즘도 출판 기념회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심조심하는 기색이 엿보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준비 중인 우상호 의원의 출판 기념회. 누가 얼마를 내는지 볼 수 있도록 개방된 모금함을 놓았습니다. 경쟁자인 박영선 의원은 서점에서 행사를 열어 정가에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전해철 의원은 아예 책 판매대를 없앴습니다. 정치인들의 출판 기념회는 그동안 정가보다 더 비싸게 팔아도 수익을 신고할 의무가 없어서 정치 자금을 모으는 수단으로 악용됐습니다. 높은 당 지지율에도 당에서 성추문 등 논란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비판을 의식해 몸을 한껏 낮춘 듯한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구태의연한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일부 출판 기념회에서는 여전히 5만 원짜리 지폐 뭉치가 오가기도 합니다. 책값으로 내신 액수가 좀 큰 것 같아서. 정치인이잖아요. 저희 회장님하고 좀 절친이신데 제가 대신 왔어요. 책 판매 수익을 신고하게 하는 등 출판 기념회를 제한하는 법안들이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제는 정치인들의 의지에만 맡기는 대신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관련 소식 직접 취재한 김민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도 저렇게 아직도 돈봉투 넣는군요. 네, 이제 오늘부터 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부터 안 되는 거예요? 네, 후보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책을 낼 예정이라면서요? 네, 어제 SNS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네. 출판 기념회를 하겠다기보다는 이제 책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목은 꿈꾸는 로맨티스트라는 제목인데요. 책 제목이 꿈꾸는 로맨티스트. 네, 지금 보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의 전국 운영에 대한 소신을 정리해서 책을 내겠다는 건데요. 네. 이렇게 꿈꾸는 로맨티스트라는 것은 예전 과거에도 본인이 그 미니 홈페이지 시절에 제목으로 썼던 제목이기도 해서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돼 있는 네, 거죠? 인연이 깊은 단어라고 합니다. 예. 어쨌든
듣고 보면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미투 운동과도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또 밝힌 걸. 네, 미묘한 시점에 좀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요. 네. 이번에 발간할 책의 제목, 이 꿈꾸는 로맨티스트라는 제목이 이전 저서인 나 돌아가고 싶다의 한 꼭지라고 합니다. 예. 여기에는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됐던 학창 시절 에피소드가 실려 있어서 이제 주목을 받았던 네. 책이기도 합니다. 이번 책에는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논란이 된 대목은 이번에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봉주 전 의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9시 45분에 복당 신청서를 냈는데 네. 복당 신청서를 내면서 자, 지금 한참 일고 있는 이 성추행 의혹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그분을 왜 고소하죠? 그분은 이 쟁점에 끼어들고 싶은 사람일 뿐입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온갖 부정한 행위를 해서 미건스에서 제명됐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가장 그 허위라고 판단한 부분만 저희가 추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을 호텔로 데려다 줬다 하는 사람이 이제 어제 드디어 실명을 공개하고 이제 얼굴까지 공개한 상태에서 내가 데려다 준 거 맞다. 왜 정봉주 전 의원 거짓말하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진실 공방이 오가고 있으니까 네. 왜 그럼 그 사람은 고소하지 않느냐라고 했던 데 대한 반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설명하기로는 이 쟁점에 정말 끼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인데 내가 왜 고소를 해서 더 네. 띄워주느냐,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인데요. 어제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실명을 공개하면서 정봉주 의원에 대한 폭로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도 또 배경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이거 보고 보도를 하면서 본인이 정봉주 전 의원의 추종자들로부터 지금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 예. 말할 수 없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예. 있다라고 하면서 정 전 의원이 좀 공지를 내려서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해달라 예. 이런 말도 덧붙였거든요. 예. 아무래도 실명과 이름까지 사진까지 공개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예. 마침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그 당에서 이렇게 나가게 될 때는 이제 BBK 사건으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었습니까? 네, 네. 이제 그 이후에 마침 또 이제 공교롭게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검찰 포토라인에 섰는데, 자, 이 부분 때문에 내가 당에서 나왔으니 이 부분이 이제 해결됐으니 나는 민주당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민주당에서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민주당은 사실상 그러니까 마치 이게 전체가 틀렸다라는 취지는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그리고 이제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제 조서 내용들을 검토를 해보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추가하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김윤옥 여사에 대한 혐의를 수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대목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위가 뇌물이든 뭐 정치자금이든 뭐 후원금이든 어떤 명목으로 이팔성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걸 장모한테 갖다 줬다. 이렇게 증언했다는 것을 검찰이 확보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을 압박하는 히든카드로 사용할 것이다. 이 얘기인가요? 뭐 그런 비슷한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있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었죠. 예. 그리고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청사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귀가한 이후에 당시 권양숙 여사에 대한 100만 달러 수수 혐의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랬었죠. 그게 5월 초였는데요. 네. 당시 이제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서 100만 달러를 건네받았다는 의혹이 5월 초에 제기됐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검찰도 제소한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었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도 되풀이되지 않으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이 이게 거론되고 사법 처리 대상에 오른다고 한다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가족과 관련된 것들은 특히나 이제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이상득 전 의원이랄지 이상은 다스 회장이랄지 친형들도 검찰 조사를 받았고 아들 이시영 씨도 검찰 조사를 받았고 하지만 아직까지 부인만 했고 또 아직 구속 상태로 재판에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은 없었거든요. 네. 하지만 실제로 부인에 대한 김인옥 여사에 대한 조사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이거를 공공연하게 내비치지는 않겠지만 은연중에 물밑에서 수사를 해서 실제로 혐의가 드러나게 되면 나오는 대로 수사를 했다라는 이제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은 아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전 대통령이 오늘 어쨌든 귀가를 했는데
뭐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지만 검찰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이렇게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네.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많이 얘기를 거론이 네. 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이제 가장 20개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어제 첫 재판에 나와서도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굉장히 불리한 취지로 본인이 직접 자청을 해서 진술을 했거든요. 예. 네. 이만큼 그런 김백준 전 기획관마저 방조범에도 불구하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네. 주범으로 공소장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에서 여러 차례 적시됐던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넘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가장 많고요. 예. 사실 법원에서 가장 크게 고려를 하는 게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아. 네. 뭐 사안의 중대성이랄지 뭐 도주의 우려 이런 것도 물론 고려를 하지만 법원이 기각과 발부에 가장 큰 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 법관들도 다 손을 꼽고 있지만 예. 바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인데 예. 현재까지 아직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와 관련된 피의자들 내지는 참고인들이 불구속 상태에 있는 피의자들이 많습니다. 예. 네. 그렇다 보니까 검찰로서도 그리고 법원으로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 이제 이런 취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도 이제 조만간 수사 결과를 종합을 해서 대검에 보고를 하고 문무일 검찰총장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서 청와대로 보고를 한 뒤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장 기자가 조금 전에 소개해줬던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44일 만에 검찰에 섰고요. 그리고 이제 다스는 누구 것이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검찰이 김용 여사 등 히든 카드를 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을 압박할 것이라는 내용까지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시점은 언제가 될지, 구속영장은 언제 청구가 될지 등등이 관심사로 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어제 성폭행 혐의로 또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비서 김지은 씨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서상희 기자. 네, 서울 서부지검입니다. 네, 어제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됐죠. 거기에 적힌 안 전 지사의 혐의는 뭡니까? 네, 안희정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 A씨는 어제 변호인단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모두 3가지 혐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간음 그리고 강제 추행입니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 3번 그리고 성추행 4번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안 전 지사가 현직 도지사였던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도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면서요. 네, 앞서 첫 번째 고소인이죠. 김지은 씨는 자신을 향한 악의적인 소문과 또 신상 털기 같은 그런 2차 피해가 고통스럽다며 자필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두 번째 고소인인 A씨 역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자신의 신분이나 거주지 등이 노출될까 봐 몹시 두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 변호인단은 때문에 위급 상황 때 검찰 수사팀이 A씨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또 이 조사도 비공개로 받을 수 있게 또 피해자 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소환 조사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이르면 오는 주말쯤 안 전 지사의 소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제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된 만큼 안 전 지사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검찰은 이번 고소 사건과 함께 김지은 씨 사건을 더불어서 신속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안 전 지사의 충남도청 집무실을 이틀째 압수수색한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출가 이윤택 씨 등 성폭행 혐의 등을 조사하는 경찰은 다가오는 오는 17일 오전 이윤택 씨를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정봉주 전 의원이 조금 전 민주당에 복당 신청서를 냈습니다. 당이 허위 사실로 복당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기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 당초 민주당 서울시당에 복당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갑자기 민주당 중앙당으로 바꿔서 복당을 신청한 이유가 혹시 따로 있습니까?
네,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정봉주 전 의원이 조금 전인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여의도의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찾아 복당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당에 냈던 복당 신청을 철회하고 중앙당의 심사를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당사를 찾은 정 전 의원은 광역단체장 출마가 목적이면 중앙당에서 심사하는 게 관례라며 신청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인터넷 언론의 보도에 대해선 허위라며 제기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거듭 부인했습니다. 지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보면은 지금 그동안 성추문에 의해서 이미지를 많이 타격을 입어서 지금 지방선거 걱정이 되는 데다가 그렇죠. 안희정 전 지사도 있고 박수현 전 대변인도 있고 그렇죠. 또 뭐 그만뒀습니다만 민병두 또 의원도 있고요. 네, 연이어서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데다가 또 하나 이 복당을 결정을 내리기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또 부담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네. 자꾸만 굴러가는 게 이슈가 되다 보면 당에 부담이 된다. 봐주기 아니냐 이런 좀 그 공격도 올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정봉주 전 의원 사태가 지금 보아하니 장기화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계속해서 추가 폭로가 나오고 있고 법적 고소가 이어지면서 장기화될 것 같으니까 네. 좀 그런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민주당이 그동안은 이 성범죄에 대해서만큼은 불관용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그랬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엄하게 엄한 기준으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정봉주 전 의원과 이 닉네임 민국파의 이 이름을 공개했으니까 저 소개를 해드리면 정대일 씨인데 네. 이 두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SNS 등을 통해서 지금 맞붙고 있는 거잖아요. 정봉주 전 의원은 서울시장 캠프 준비 중에 이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용서를 빌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 정대일 씨는 지난 12월 10일 지난해겠네요. 정 전 의원이 카페 운영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강퇴 상황에서 어떻게 돕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 짧은 반성 메시지 하나 보내달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쪽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맞붙어 있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 폭로를 민국파 닉네임 민국파가 하니까 이제 자필 반성문까지 제출했던 사람 이렇게 예. 공격을 하고 싶었던 것 그 같은데요. 자필 반성문이 이 내용이란 얘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사면을 받고 복권을 받고 나서 이제 카페 운영할 사람이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좀 그 부탁을 했더니 지금 강퇴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물었더니 이제 뭐 짧은 반성 메시지 하나 정도 보내라 이런 문자 내용을 네. 공개하면서 뭐 그 정도 내용이지 자기가 엄청 잘못한 것처럼 하는 건 뭐 이렇게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정봉주 전 의원의 이 복당 신청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두 번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변호사를 통해서 이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그 장면 보시겠습니다. 여러 개라서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저희 유력추행, 유력가는 강제추행 포함되어 있고요. 죄명은 3개고요. 범죄 사실은 7개가 맞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김지은 씨와는 다른 점이요. 강제 추행 혐의가 포함되는데 이 부분을 포함시킨 게 이제 폭력이나 협박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공통적으로 김지은 씨와 똑같이 겹쳐지는 부분인데요. 새로 네. 들어간 게 강제 추행 부분입니다. 예. 이것을 보면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으면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네. 인정이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예. 죄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반항이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다면 인정이 된다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제 상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상급자였고 또 A씨 피해 여성 주장하는 여성이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예. 상급자 하급자의 관계로서 봤을 때 이런 점들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강제추행 혐의도 포함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동안 뭐 여러 차례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는 이게 그냥 합의하에 또는 사랑하는 사이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까지 사실로 드러난다면 안 전 지사의 도덕성에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죠. 네. 자, 이 두 사람이 각각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이 교묘하게 좀 다르다면서요. 네, 겹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초 폭로자인 김지은 씨는 2017년 7월,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로 이야기를 예. 했는데 예. 두 번째 피해자는 그 전입니다.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라서 예. 사실상 그래픽이 나가니까 먼저요. 김지은 씨가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이 작년 7월과 8월, 9월, 그러니까 석 달 내리였고요. 네. 올해 2월 25일 날 마지막으로 당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A 씨, 두 번째 피해자는
지금 보면은 2015년 10월부터 예. 4차례 성추행은 있었는데 네. 2015년 뭐 충남이나 서울 근교에서 식당 이런 데서 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또 그 성폭행 관련해서는 3차례 있었는데 예. 서초 호텔, 서울 중구 호텔, 또 서울 여의도 호텔에서 다 호텔이네요. 네, 이렇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A 씨와 이런 그 관계가 있었던 걸로 네. 성폭력이 있었던 걸로 지금 피해자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죠. 김지은 씨는 그 이후인 2017년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된다는 얘기죠. 네. 네. 자, 이 안희정 측은 어쨌든 해명을 제가 소개시켜드리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명을 해왔습니다. A 씨 또 김지은 씨와는 마찬가지로 좋은 감정 갖고 만났던 사이다. 구체적인 만남은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언제쯤, 이르면 이번 주말쯤 소환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내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인물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네. 끝까지 버틸 것 같았던 박수현 전 대변인 결국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네,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어제 사퇴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거기 내용에 보면요. 당초 3월 6일 날 이미 사퇴의 마음을 먹었지만 갑자기 악의적인 의혹들이 나와서 어떤 그 상황 변화가 생겼다. 그러니까 저 3월 6일이라는 게 안희정 전 지사의 이 김지은 씨 최초 폭로가 나온 그 시점입니다. 네, 그 시점인데요. 그때부터 이미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퇴의 마음을 굳혔지만 네. 본인에 대한 어떤 의혹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의혹을 덮어쓴 채로 사퇴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싸울 시간이 필요했다. 네. 그래서 당 최고위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당에는 소명을 했고 당에서도 자신의 소명을 모두 수용을 했다. 이런 예. 얘기를 하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어제 사퇴서에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던데요. 문 대통령이 정무수석까지 보내서 당을 설득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청와대 뭐 출마하라 마라 할 상황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인이 어쨌든 청와대 대변을 했으니까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이렇게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됐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낙마를 할 위기에 처했는데도 청와대가 날 믿고 해줬다라고 하는 뉘앙스처럼 보여요. 네, 충분히 그런 점을 어떤 이렇게 소구하려는 네. 모양이었는데요. 청와대나 당 모두에서 부인을 했습니다. 먼저 한병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가 뭐 출마를 하라 마라 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예. 했고요. 당 관계자는 청와대는 그냥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일 뿐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네. 부인을 한 상황입니다. 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안희정 전 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안희정 전 지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낙마를 하게 되면서 이 박수현 전 대변인도 비슷한 길을 걷게 돼서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다만 본인이 만약 정말 그 제기됐던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법적 다툼을 통해서 증명해 내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사와 이제 녹차를 마시면서 예. 간부들과 이런 얘기를 나누긴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MB의 기나긴 하루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어제 21시간 동안 검찰청사에 있었습니다. 시간대별로 보자면 9시 22분 오전에 서울중앙지검에 도착을 했고요. 50분부터 조사가 시작돼서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오후 거의 자정이 다 된 시간에 조사는 끝났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새벽 1, 2시면 나올 걸로 봤는데 조서 검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네, 이유가 맞습니다. 뭡니까? 그 조서 검토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이게 바로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본인의 어떤 인정 내지는 불인정, 이 뉘앙스, 단어 하나 가지고도 법원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의미를 부여를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서로 남겨지는 기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검토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저 조사의 14시간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설명을 해드리면 예. 전반부에는 다스 관련 의혹에 대해서 7시간 가까이 조사를 했고 예. 그리고 후반부에는 나머지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 7시간 가까이 조사를 했습니다. 예. 네. 그 중간에 이제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이 1시간씩 있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총 14시간 중에 절반씩 진행을 한 건데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 4명이 돌아가면서 그 조사실 안으로 들어와서 입회를 예. 했고 예. 수사검사는 다스 관련해서 전반부에는 신봉수 부장검사 그리고 후반부에는 송경호 부장검사가 조사를 했고 예. 식사는 지금 보이시는 저 휴게실 1002호 휴게실에서 설렁탕과 곰탕을 시켜 먹었다고 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또 포착된 것이 이 전 대통령이 이제
메고 온 넥타이였는데 하늘색을 메고 왔거든요. 네. 여기서도 조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일부 이제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 하늘색 넥타이가 사실 2007년 대선 과정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고 할까? 상징적인 색깔로 이제 자리매김했었는데요. 예. 지금 화면처럼 대선에서 승리했을 당시에도 하늘색 넥타이를 착용했었고, 그러네요. 그리고 재임 시절에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을 때도 하늘색 넥타이를 나란히 메고 나왔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제도 저 하늘색 넥타이를 보고 정치권에서는 그만큼 이 전 대통령이 어제 조사 당일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었던 게 아니겠느냐, 예. 이런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이 앞에 1844일을 먼저 짚어봤고요.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도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다스는 누구 것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네. 뭐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꾸준히 나왔던 얘기였죠. 다스는 누구 겁니까?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도 가장 중요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가 출발점이 다스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봉수 부장검사가 조사가 처음 시작되자마자 다스 관련 혐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예. 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결국 내 건 아니다. 네. 뭐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는 취지로 본인과는 관계없는 회사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혐의가 이제 다스에서 시작돼서 나머지 차명재산 내지는 비자금, 횡령, 조세 포탈까지 이어지는 혐의들이 예.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두 부인을 하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다스 관련해서도 혐의가 여러 가지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이제 차명재산 의혹도 있고, 그리고 소송비용 대납도 있고, 그 밖에도 뭐 다른 의혹들도 있는데 다 전부 부인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또 특히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 있는 사건이 있었죠. 네. 바로 그 다스 관련해서 그 기록물들이 영포 빌딩 지하 2층에서 그렇죠. 발견된 건데 네. 이거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 실무적인 차원에서 일어났던 실수 같다. 네. 나는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런 취지로 한마디로 그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혐의별로 따지면 나와는 무관한 재산이다. 그다음에 삼성다스 소송비용 대납은 수사 이전까지는 몰랐던 일이다. 네. 네. 그리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이제 수수 관련돼서는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 내가 어떻게 국정원 돈을 갖다 쓰느냐. 이렇게 또 부인을 했다고 하고요. 민간 영역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나와는 무관하다. 측근들의 일탈까지는 내가 책임 못 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단 한 가지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뭐 아마 14시간을 조사받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모든 사실관계를 부인하진 못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단순하게 이런 혐의를 추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앞서 조사에서 관련자들 내지는 피의자들의 진술과 물증을 함께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제 조사에서 뭐 김백준 전 기획관이랄지 이런 측근들의 진술을 전해 듣고 나서 정말 그런 진술을 받았느냐,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부인하면서 그 측근들의 진술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예. 네, 이 전 대통령 어쨌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잠시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경우든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고 또 그 법은 어떤 경우도 정치적 의도와 국민적 감정만을 가지고 법의 잣대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검찰의 공정한 수사와 앞으로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어제만 해도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범죄 혐의가 너무 많다라고 해서 네.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오늘 아침 회의에서 저희가 민주당 관련된 발언을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 발언을 좀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검찰 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이제 신병 처리가 그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른 예. 만큼 괜히 정치권에서 자극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한 것 같은데요. 네. 아마 뭐 이번 주 내지는 뭐 다음 주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가 이제 어떻게든 결론이 날 전망인데요. 예. 그 이후에 아마 정치권 반응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주요 두 가지 키워드를 알아봤고요. 마지막 키워드가 있죠. 강 기자 뭡니까? 마지막 키워드는 히든 카드라고 네, 정해봤습니다. 히든 카드. 네, 이 키워드를 정한 이유는 이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마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은 이대로 검찰의 재판에 넘기느냐,
내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혐의를 보강 수사해서 넘기느냐. 네. 그런데 이제 후자로 가게 될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들이 실제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걸 이제 언론에 보도될 수 있거든요. 네. 예컨대 어제만 해도 김윤옥 여사에 대한 의혹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 김윤옥 여사가 이제 그 과거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네. 그 사위죠.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를 통해서 수억 원을 전달했다라는 의혹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상주 전무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접촉을 해봤지만 본인과는 실제로 저희가 통화를 하지 못했고 다만 변호인 측에서는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검찰의 반응인데요. 예전에 김윤옥 여사와 관련됐던 혐의가 원래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10만 달러를 건넸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를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만 해도 김윤옥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계획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이 첫 보도가 나온 이후에 검찰에서는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건 맞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밤샘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네, 그럼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신하람 기자, 이 전 대통령이 오늘 아침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 21시간 만인 오늘 오전 6시 25분 이곳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섰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어제 포토라인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지만 오늘은 신경과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취재진과 변호인단을 향해 다들 수고하셨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내내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자체는 자정쯤에 끝났지만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검토하는 데 6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논현동 자택으로 바로 돌아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출발한 지 8분 만인 오전 6시 33분 논현동 자택에 도착했습니다. 자택 앞에선 그의 참모들이 이 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서 맹영규 전 장관과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김유재 전 수석과 유인촌 전 장관 등 20명 안팎의 참모들이 새벽 2시를 전후로 논현동에 모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휴식을 취한 뒤 변호인단 그리고 참모들과 함께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검찰 출석 21시간 만에 집에 돌아갔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사회부 법조팀 강영석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귀가하면서 어떤 말을 남겼는지 일단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가 들리지 않으니까 더 없습니까? 네, 강 기자가 일단 키워드로 좀 요약을 해봤죠. 첫 번째 네. 키워드는 뭡니까? 네, 1844일로 정했는데요. 바로 어제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지 184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으러 이제 간 건데 네. 무려 거의 뭐 7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만큼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 지난 사건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09일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지났다는 얘기인데 적폐청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쭉 진행이 돼 왔고 실제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날까지 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귀가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피곤한 모습이 그렇게 얼굴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네. 예. 뭐 물론 포토라인 앞에서는 약간 여유 있는 표정을 보였는데요. 네. 저희 이제 앞에 나가 있던 취재진들이 그 네. 주변인 분들에게 물어봤었는데 심신이 지쳐 있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조사를 장시간 동안 받으면서 그렇게 사실 체력적으로 굉장히 좀 지쳐 있던 상태였던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었습니다. 화면과는 또 다른 모습이군요. 그렇죠. 귀갓길에도
지지자들이나 뭐 시위대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과거에 전직 대통령들이 수사를 받으러 갈 때나 귀갓길에는 항상 지지자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노란 손수건, 그 예전에 이제 보면은 노란색 색깔로 하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저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해 수사 당시에는 그 태극기 집회가 많이 열렸었죠. 네. 그런데 올해는 이제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았고, 그 귀갓길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전직 의원들 내지는 전직 장관들이 자택에서 이 전 대통령을 기다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가장 관심 있는 사람, 바로 화면에 이제 곧 보이는 저 모자 쓰고 있는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입니다. 네.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굉장히 화제를 많이 났었고 두 사람 사이 가까운 걸로 알려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어제 유인촌 전 장관은 오늘 새벽의 모습. 그렇죠. 오늘 새벽 1시 55분쯤 거의 새벽 2시가 다 돼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재임했을 때 당시에는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대통령직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는 문체부 장관을 지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뭐 오해도 있었고 또 실제로 이제 두 분의 인연이 약간 좀 특이했던 거는 이 1991년도에 나왔던 드라마 야망의 세월이라는 게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주인공 역할이 유인촌 씨가 있었고 그 주인공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좀 인연도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그 대선 당시에도 굉장히 유인촌 씨가 선거 유세에 적극 참여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되면 유인촌 장관이 문체부나 뭐 한 자리를 맡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솔솔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끈끈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보면은 그 뭐 맹영규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랄지 뭐 장다사로 기획관이랄지 뭐 김유재 수석 그리고 또 뭐 이동관 수석 이런 분들이 자택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다렸거든요. 지지자들은 없었지만 측근들 그리고 이재호 전 의원 같은 경우 권성동 법사위원장, 조혜진 의원 지금 보이시는 저 인물들이 어제 상황인데요. 어제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실제로 이제 자택에서 배웅을 해드렸고 저 중에 이제 또 측근들 한 6, 7명 정도는 자택으로 새벽으로 돌아와서 마중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귀가하면서 오늘은 특별한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었고요. 어제 이제 검찰 출석에 앞서서 포토라인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저 발언, 그러니까 어떤 말을 포토라인에서 할지 굉장히 신중하게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A4 용지를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취재진들이 그 A4 용지에 쓰인 말들을 잘 살펴보니 읽지 않은 한 문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뭐 실수로 누락된 건가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좀 뺀 것으로 보이나요? 아마 고심 끝에 의도적으로 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떤 문장이죠? 지금 보여드린 대로 이번 일이 모든 정치적 상황을 떠나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올 수 있는 문장인데 이 표적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만을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1월 17일 기자회견 당시에는 나를 향한 표적 수사다라고 강한 톤으로 비판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포토라인 앞에서 실제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자신의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낼 경우에 법치주의가 약간 훼손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이 대목에 대해서는 검찰 간부들과 면담 자리에서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편견 없이 조사를 해달라 이런 말까지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